안녕하세요. 수줍은 크툴루입니다. 오늘은 한글판으로 출시된 노팅엄의 지방관의 룰 설명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게임 세팅에 앞서 이번에 한글판으로 출시된 노팅엄의 지방관은 2판으로서 6인용의 부강 규칙과 암시한 규칙이 추가되고 일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팅엄의 보안관은 1판으로서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일러스트가 다를 수 있으나 게임 규칙은 같습니다. 게임 세팅부터 알아봅시다. 마음에 드는 상인의 가판대와 상인의 가방을 골라서 가지고 갑니다. 상인마다 능력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일러스트만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고르셔도 됩니다. 각 플레이어는 금화를 50씩 받아갑니다. 이때 20짜리 하나, 5짜리 5개, 1짜리 5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드 더미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카드 더미에 들어가는 카드의 내용물이 플레이어의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룰북 맨 뒤를 보면 3인일 때와 4, 5인일 때의 물품 카드의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3인이서 플레이를 할 때에는 빵카드를 쓰지 않는 반면 4, 5인에서 플레이를 할 때에는 빵카드를 36장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3인 플레이를 할 때에는 카드의 이쪽 부분에 플러스 4라고 적혀있는 카드를 모두 빼고 카드 더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첫 플레이를 할 때에는 리걸 굿즈, 허가 물품과 컨트라밴드, 밀수품까지만 사용하고 로열 굿즈는 확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를 어느 정도 하다가 넣으면 좋습니다. 허가 물품은 초록색 바탕이고요. 밀수품은 빨간색 바탕이고요. 왕실 물품은 빨간색 바탕에 황금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카드 더미를 다 구축했으면 잘 섞어서 각 플레이어에게 6장씩 뒷면으로 나눠줍니다. 나머지 카드들은 뒷면으로 트레이 가운데에 뽑기 더미를 만듭니다. 뽑기 더미에서 위에서 5장을 공개하여 왼쪽 패기 더미를 만듭니다. 다시 5장을 공개하여 오른쪽 패기 더미를 만듭니다. 순서는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의 패기 더미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들 중에서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가장 많은 플레이어에게 지방관 마커를 줍니다. 아무도 현금이 없다면 무작위로 지방관을 선정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방관은 3인 플레이어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3번씩, 4, 5인 플레이에서는 각 플레이어가 2번씩 똑같이 하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게임 세팅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은 여러 차례의 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는 5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시장, 두 번째, 상인 가방 채우기, 세 번째, 신고, 네 번째, 검사, 다섯 번째, 라운드 종료. 이때 지방관을 맡은 플레이어는 4번과 5번 단계에서만 참여를 합니다. 물론 지방관은 다른 플레이어들이 1에서 3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시장 단계에서는 자신의 패에서 0에서 5장까지의 카드를 골라 자신의 앞에 뒷면으로 두고 그 숫자만큼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져갈 때에는 뽑기 더미나 양쪽의 패기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패기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갈 경우 반드시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치즈 밑에 있는 닭을 가지고 가고 싶다면 치즈와 닭 2장을 모두 가져가야 합니다. 또 하나, 뽑기 더미에서 카드를 가져간 후에는 패기 더미에 있는 카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패기 더미에 있는 카드를 가지고 싶다면 반드시 패기 더미에서 먼저 카드를 가져간 후에 뽑기 더미에서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패에 있는 사과 2장과 빵 2장을 제 앞에 뒷면으로 뒤집어 놓고 오른쪽에 있는 후추 카드 2장을 위에서부터 가지고 오고 그리고 뽑기 더미에서 카드 1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간 후에는 자신이 뒤집어 두었던 버리는 카드를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패기 더미의 앞면으로 둡니다. 패기 더미가 바닥난 경우에는 다른 플레이어가 그곳에 카드를 버릴 때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뽑기 더미가 바닥날 경우에는 양쪽의 패기 더미에서 위에서 5장까지의 카드들만 각각 남기고 나머지 카드들을 셔플해서 다시 뽑기 더미를 만듭니다. 주의! 손에 들고 있었던 카드만큼을 다시 가져왔으므로 시장 단계가 끝날 때에도 여전히 패는 6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인 가방 채우기 단계에서는
시장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물품 카드를 자신의 상인 가방에 넣습니다. 이번 단계는 모든 상인들이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신의 가방 안에 최소 1장에서 최대 5장까지의 물품을 넣습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거나 5장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카드를 넣을 때에는 지방관이나 다른 상인들이 어떤 카드를 넣었는지 모르게 하세요. 가방에 카드를 넣고 딸깍 소리가 난다면 그것을 기점으로 가방 안에 있는 내용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방은 자신의 앞에 둡니다. 세 번째, 신고 단계에서는 지방관의 왼쪽 플레이어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방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가방 안의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 자신의 가방을 지방관에게 줍니다. 주의! 허가 물품만 신고할 수 있으며 밀수품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 가방 안에 여러 종류의 물품이 있더라도 한 개의 종류의 물품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는 거짓을 말해야 되지만 가방 안의 카드의 장수는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빵 2개와 비단 1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지방관에게 뭐라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방관님, 저는 빵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신고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밀수품인 실크는 신고할 수 없고 한 가지 물품만 신고할 수 있으며 카드의 개수는 사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 단계인 검사 단계에서는 드디어 지방관을 맡은 플레이어가 참여를 합니다. 지방관은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가방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관은 상인에게 뇌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인들도 검사를 피하기 위해 뇌물을 쓰거나 다른 상인의 가방을 검사하라며 뇌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뇌물을 줄 수 있는 조합은 자신의 패 카드를 제외하고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화, 자신의 가판대에 있는 허가 물품, 자신의 가판대에 있는 밀수품, 자신의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허가 물품 또는 밀수품, 심지어 차후의 특혜에 관한 약속까지도 뇌물로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화도 주고 허가 물품도 주는 등의 조합도 가능합니다. 단, 차후의 특혜, 예를 들어 내가 지방관이 되면 너의 가방은 검사하지 않겠다 등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방 안에 있는 물품 역시 가방 안에 진짜 그 물품이 있다면 뇌물을 줘야 하지만 만약 뇌물을 받기로 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가방 안에 해당하는 물품이 없다면 당연히도 그 물품은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진짜 그 물품이 없는지를 지방관에게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뇌물로 받은 금화는 자신의 금화 더미로 가지고 오고 뇌물로 받은 물품도 자신의 가판대에 추가합니다. 지방관은 상인들의 가방에 대해 2가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한받은 뇌물을 받고 가방을 주인에게 검사 없이 돌려주거나 제한받은 모든 뇌물을 거절하고 상인의 가방을 열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방관은 가방을 검사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줄 때만 가방을 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가방의 굵기 등으로 내용물을 파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뇌물을 쓰든 아니면 그냥 통과를 했든 지방관이 플레이어의 가방을 검사하지 않고 돌려줬다면 모든 허가 물품은 자신의 가판대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습니다. 모든 밀수품은 뒷면으로 쌓아둡니다. 밀수품의 개수는 공개 정보이지만 어떤 밀수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비밀입니다. 지방관이 플레이어의 가방을 검사했을 때 상인이 진실을 말했다면, 즉 가방 안의 내용물이 신고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지방관은 상인에게 가방 안의 모든 물품의 불이익과 같은 수치를 지불합니다. 불이익은 카드 왼쪽 하단에 빨간색 배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후 가방 안의 물품은 통과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인의 가판대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닭 3마리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방관이 저를 못 믿고 가방을 열어 검사했을 때 정말 닭만 3마리가 나온다면 지방관은 닭 1마리당 2의 불이익, 즉 6의 금화를 저에게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닭들 모두를 저의 가판대에 추가합니다. 지방관이 플레이어의 가방을 검사했을 때 신고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고한 물품, 당연히 허가 물품이겠죠. 신고한 물품은 가판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모두 압수됩니다. 압수된 물품은 지방관이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폐기 더미에 올려둡니다. 상인은 압수된 모든 물품에 합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지방관에게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닭 4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고 지방관이 저를 못 믿고 가방을 열어 검사를 했을 때 닭 2마리와 비단 하나와 치즈 하나가 나온다면
신고를 했던 닭 2마리는 제 가판대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던 비단과 치즈는 압수를 당해 폐기됩니다. 저는 비단의 불이익 4와 치즈의 불이익 2의 합계 6을 지방관에게 내야 합니다. 만약 돈이 부족해서 벌금을 낼 수 없다면 자신의 간판대에 있는 허가물품의 가치가 벌금에 해당하도록 지불을 하고, 만약 허가물품조차 없다면 밀수품에서 지불을 합니다. 허가물품이나 밀수품으로 지불할 때에는 물건의 가치가 벌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거슬러 받지 못합니다. 만약 밀수품마저 떨어졌다면 나머지 벌금은 갚은 것으로 합니다. 이때 벌금으로 받은 허가물품이나 밀수품 역시 자신의 가판대에 추가합니다. 마지막 단계인 라운드 종료 단계에서는 지방간 마커는 왼쪽으로 돌아가며 모든 플레이어들은 손패가 6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뽑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다시 1단계인 시작 단계부터 진행합니다. 만약 3인 플레이에서는 각 플레이어들이 3번씩, 4인 이상의 플레이에서는 각 플레이어들이 2번씩 지방간을 플레이했다면 그 라운드의 종료 시에 게임은 끝이 나고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점수 계산에 앞서 각 품목을 가장 많이 들고 온 플레이어 한 명은 왕 점수를, 그 다음으로 많이 들고 온 플레이어는 여왕 점수를 받게 됩니다. 각각의 품목에 대한 왕과 여왕의 점수는 가판대에 나와 있습니다. 가령 빵의 왕 점수는 15점, 빵의 여왕 점수는 10점,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만약 왕이 여러 명이라면 해당 품목의 왕 점수를 플레이어의 숫자대로 나눠서 가지고 합니다. 이때 소수점은 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여왕 보너스는 없습니다. 만약 여왕이 여러 명이 나왔다면 여왕의 보너스를 플레이어의 숫자대로 나눠서 가지고 합니다. 역시 소수점은 버립니다. 점수는 자신의 가판대에 있는 허가물품과 자신의 가판대에 있는 밀수품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동전, 그리고 물품의 왕과 여왕의 점수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제 추가 규칙인 왕실 물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실 물품은 빨간색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밀수품으로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게 되면 모두 몰수가 되게 됩니다. 이 왕실 물품들은 여왕과 왕의 자리를 정할 때에 도움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청사과 그린 애플은 위에 써져 있는 것처럼 count as 2 apples 라고 해서 2개의 사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 결정전을 할 때에 누군가는 그냥 사과만 10개를 가지고 있고, 저는 그린 애플을 포함한 사과를 10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2장의 사과로 치는 그린 애플의 규칙 때문에 11장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어서 제가 왕의 자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 식입니다. 나머지 카드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왕실 물품의 추가 규칙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노팅엄의 지방관의 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